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또 저희 다이어리와 또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열심히 네. 좀. 아 근데 그 첫 마디는 좀 멘트로 적절한가? 검은 머리 짐승. 네, 거의 뭐 또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또 드라마에서 실제로 그런 그러니까. 대사들이 종종 나오기도 하니까요. 염색을 해야 되는군요. 자, 그러면 권순우 기자와 함께 오늘 뉴스 세 가지 한번 잘 픽해 보겠습니다.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뭐 잘 오기는 좀 힘든 것 같고 3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아 인사를 빨리 시켜줘야 뭐 말을 하든지 하는데 뭐 이렇게 답답한 말이 뭐 있었어요? 정 대표님 제가 정말 이렇게 믿고 따르려고 했는데 네. 뭐 저의 애국심도 좀 흔들리는 것 같고 아 왜? 일본 응원하시고 제가요? 아유,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 독일은 뭐 축구 기록 전문 매체 옵타가 슈퍼컴퓨터로 이제 우루과이전 결과를 예상을 했는데 네. 슈퍼컴퓨터로 그런 걸 예상해요? 네, 근데 한국의 승리 확률이 이제 24.9%.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지금 24.9%가 아닌 75%의 두 분이 거셨고 나머지 25%의 저를 밀어넣으셨는데 아니죠. 무슨 한국의 승리 말씀이세요? 가능성 25%라며. 예, 우리가 한국이 이긴다는 데 건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러니까 25%에 거신 거고 그렇지. 그러면 75% 75% 확률로 제가 사게 되는 거잖아요. 사는 거를 아니 싫어요? 싫으면 아니, 얘기하세요. 아니 뭐 아니 한국이 이기고 사야지. 지구 사는 건 너무 좀 우루과이가 억울하다. 이겼다고 제가 사는 거는 기분 참- 좋게 사는 게 너무 좀 힘들다. 알았어. 아유, 권 팀장, 내가 자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회의록 얘기죠? 예, 해외경 얘기입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곧 느려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좋은 뉴스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증시에서는. 네. 근데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건 또 나쁜 뉴스인데 네. 일단 10월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에 중앙은행발 뉴스가 주식시장에는 좀 다소 완화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번에 나온 거는 11월 FOMC 의사록인데요. 정례 의사록에 따르면은 과반을 상당히 넘는 수의 참석자들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의 둔화가 곧 적절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라는 게 연준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강도 통화 긴축이 유발할 수 있는 침체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11월 FOMC 정례회의에서는 연준은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최대 4%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12월에 이제 그럼 몇 퍼센트나 올릴 것인가라는 것에 이런 관측들이 나오면서 0.5%포인트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을 보탠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FOMC 위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려왔는데 네. 사실 CPI 물가 상승률이 7.7%면은 낮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굉장히 높은 거죠. 높은 수준인 건 맞는데 이게 그 통화 정책의 효과가 좀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의 누적된 효과가 경제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평가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4번 연속으로 0.75를 올리고 났을 때 아직도 물가가 7.7이면 좀 높아. 그러니까 또 세게 올릴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 내지 궤도 이탈 위험을 높였다라고 우려한 위원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가 잡는 것도 물가 잡는 건데 이러다가 물가 잡으면서 금융 시스템까지 같이 잡아버리면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실패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또 일부 위원들은 이미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로 되돌리는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했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뭐 물론 물가가 이게 한 번에 뚝 떨어지진 않겠지만 이게 서서히 떨어질 건데 금리는 먼저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확 올려놨다가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뭐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3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네. 회의록에. 예, 그런 얘기가 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이 된 건데 경제가 내년 중 경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거의 기준선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진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반반 정도 선까지는 어느 정도 연준 위원들도 네.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론 일부 위원들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명확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와 더불어서 매주 나오는 지표기는 해요.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네. 이게 고용과 관련된 건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맨날 하던 얘기가 야 이렇게 금리가 높고 뭐 시장도 안 좋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실업수당 받는 실업자들은 안 늘어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노동부가 발표했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건이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가 22만 5천 건이었습니다. 이게 주간 통계이기 때문에 이 숫자 갭이 15,000건 차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22만 3천 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거의 7,000건, 아니 17,000건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또 높은 숫자로 나온 겁니다. 네. 그럼 원래 이런 숫자가 나오면은 아, 이거 실업자가 많이 늘었구나라고 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또 조금은 야박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본시장 쪽에서는 아, 연준이 고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네. 고용까지 이렇게 꺾이면 실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통화정책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자,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고요. 우리 지수 오늘 아침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한번 가볼까요?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습니다. 아, 오늘이군요. 예, 왠지 그 내일 이 금통위 소식을 또 전해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내일 충분히 뉴스 소비를 금통위로 많이 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뉴스를 이걸 소개를 하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예상과 크게 벗어났을 경우는 하게 되겠지만 다들 베이비 스텝 25bp. 25bp 정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 금리를 그래도 이게 벌써 몇 번째 올리는 거예요? 6번째 올리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금리를 또 올리는 게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별거 아니네. 일상처럼. 예, 그것처럼 볼 일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소비자 물가도 한 5%대가 돼 있고 그리고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1%포인트 정도로 벌어져 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금리를 안 올리는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네. 그러니까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5.7%로 오히려 9월에 비해서 우리는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긴 올려야 되는 게 있어서 근데 이것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하게 되면은 미국과의 격차는 0.75%포인트로 확대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연준이 0.5%를 올리면 오히려 격차가 1.25%포인트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그 시장에서 이창용 총재의 금리 격차 기준선이 한 1%포인트 아니겠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좀 서로 해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0.25 올리고 미국이 0.5를 올리면은 1.25로 벌어지는 상황이 돼서 네. 이 부분이 이제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조금 더 고민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나마 최근에 환율이 한 1,300원대 초중반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환율 1,300원이면은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게 1,400원에 한참 있다가 내려오니까 아유 뭐 환율이 많이 좋아졌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경향들이 좀 있는 사람 것 참 같아요. 적응을 잘해요 보면. 1,300원 막 그 뚫고 올라갈 때 야, 어떻게 환율이 1,300원이 넘어 어떻게 큰일 그러니까. 났네 뭐 이랬었는데. 예. 정말 이런 경우도 얘기 했잖아. 야, 최악의 경우도 1,350원까지는 아, 맞아요. 강한 지지선이 지지선이 있을 있을 거예요.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1,300원까지는 좀 열어놔도 되지만 뭐 이렇게 그리고 1,300원쯤 되면은 이제 저기 외교당 외환 당국에서 슬쩍슬쩍 구두 개입을 하네. 하고 막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1,300원이면 좀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 한국은행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채권 시장 경색이 아직 해소는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사고 사례들은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사고 사례가 안 나오는 거는 이제 김프로님이 잘 아시겠지만 금융 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틀어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피부를 못 느끼거든요. 그리고 뉴스에도 잘 보도가 안 되지만 지금 그분들은 굉장히 여기저기 막 어떻게 보면 총동원한다고 할까? 예, 정말 중구난방입니다. 어느 정도로 중구난방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전이 채권 발행을 너무 많이 해서 채권 시장에 돈을 다 긁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전 보고 야, 채권 발행하지 말고 은행 가서 대출 받아라 대출. 그러면은 채권 시장에서 돈 안 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은행이 저희가 대출을 해주려면 자금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 또 은행채를 발행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또 금융당국에서 아이 뭐 지금 채권 시장에 돈도 없는데 뭘 또 은행이 채권 발행해서 돈을 긁어가냐? 그리고 왜 이렇게 땡겨? 좀 자제해라. 응. 그랬더니 은행에서 그러면 채권 발행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니까 좀 저희가 좀 예금을 좀 거둘게요. 그래서 이제 예금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예금을 많이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금을 또 늘렸더니 금융당국 아유 예금 금리 올리면 그 대출 금리 올라가는데 그 예금 금리 이렇게 올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루하루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맞고 있는 건데 네. 어쨌든 오늘부터 또 거기 또 채권 매입 시작하는 프로그램들이 또 가동이 되고 있어요. ABCP. 예.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긴 한데 그 와중에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세게 올리게 되면 이게 또 다 물거품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담들을 감안하면 한 0.25 정도 하지 않겠냐. 그래도 뭐 다행히 예. 환도 좀 안정이 됐고 미국 금리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조금은 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훨씬 덜 부담스럽죠. 예.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 굉장히 다행이에요. 네. 만약 그렇지 않고 이제 환율이 뭐 계속 불안하고 막 미국도 계속 저러면은 그 지금까지 한 발언을 쭉 맥락을 보면 또 했어야 됐을 거야 아마. 그쵸. 50을. 예. 그죠? 그래서 만약에 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됐었다면은 이렇게 하루하루 막는 게 왜 그러냐면은 좀 조금 지나서 괜찮아지면 또 채권 시장 괜찮아지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오늘 이제 한국은행이 수정 경제 전망 내놓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 내놓는데 한 전문가들은 이게 기사에 나온 건데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0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데 1.7과 2는 굉장히 밴드가 좀 길잖아요. 네네. 그래서 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OECD는 1.8, 기재부는 2.6, 기재부 2.6 요거는 좀 낮춰야 될 거고요. KDI도 한 1.8 정도 돼서 컨센서스는 2%가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네, 한국은행 네. 전망은 2.1이었습니다. 자, 그럼 뉴스상 세 번째 뉴스까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예, 그 산업 관련한 뉴스인데요. 한국의 LG, 한화, 고려아연이 글로벌 그린 수소 배터리 소재 동맹을 맺었다라는 보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배터리 제조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건 그렇죠. 맞는데 사실 그 앞단에 있는 소재 원자료는 여전히 중국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미국이 이제 IRA로 밑그림을 굉장히 세게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이 밑그림대로 색칠을 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경쟁력을 채울 수 있을까가 좀 고민이 좀 됐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컨소시엄이 지금 말씀드린 LG화학, 한화, 고려아연 팀이에요. 왜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 네. 멤버 구성이 좀 괜찮아요. 하나하나 좀 각 산업별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멤버가 좋다. 예, 이번에 지분을 섞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 협업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7,800억, 거의 8,000억 원 가까운 돈을 서로 상호 지분을 섞기로 했어요. 필요 섞은 동맹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데 한 4,000억 정도는 LG화학이, 한화는 한 1,500억 정도 상호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번에 그 컨소시엄의 기사에는 많이 언급이 안 돼 있는 게 있는데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팀이 트라피구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트라피구라. 예. 여기가 트라피구라, 비톨, 글렌코어 그래갖고 이게 세계 3대 원자재 트레이딩 업체예요. 그렇죠. 아. 여기가 그 숨겨진 글로벌 경제의 큰 손입니다. 정말 이렇게 약간 음모론적으로 접근하자면 네. 예전에 그 리비아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네. 그럼 여기가 유가 관련한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CIA와 요 업체들이 협업을 해서 유가를 폭락시켜서 리비아 경제를 망가뜨리고 카다피를 위협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얘기가 나올 있어요? 정도로 썰이 나올 정도로. 예, 그리고 여기를 제가 이거 취재하기 되게 어려워서 저도 잘 모르는데 여기는 법인의 직원들의 어떤 신원들도 다 비공개로 돼 있는.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그 해당 국가에서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압박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 글로벌 원자재 쪽에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가진 회사들이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트라피구라인데 여기서 트라피구라하고 모건 스탠리하고 한국투자증권이 여기 한 3,700억 정도 자사주 거래 방식으로 또 투자를 했어요. 네. 한국투자증권이요? 예. 국내 증권사 하나, 해외 증권사 하나, 예. 그리고 글로벌 트레이딩 업체 하나 이렇게 들어간 건데 일단 LG화학하고 고려아이언이 그 전구체라고 이제 그 양극재 만들기 앞단에 있는 게 있고 네. 그 앞단에 그 NCM이라고 니켈 코발트 망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니켈을 고려아이언하고 LG화학하고 하기로 하고 둘이 합작사를 만들어 가지고 전구체를 만들고 좀 그 뒷단으로 가면은 이제 고려아이언하고 한화가 사업자를 맺어서 그린 수소 관련한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 한화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고려아이언 프로젝트 LG화학의 프로젝트가 공급망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라 퍼즐들을 연결을 하는 과정들이에요. 근데 이런 정도 컨소시엄이 좀 구성이 되면 정말 그 압도적으로 중국이 강했던 그 경쟁력에 대항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할 만한 좀 든든한 팀이 구성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좀 이 뉴스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CNBC 보도인데요. 올해 최고의 한 해를 예약했다면서 신차 시장 점유율 11%를 차지할 거다. 미국? 예. 그러면은 여기는 현대차가 1986년에 미국 시장 진출할 이후에 이때는 그 김프로님 현대차 투자하셔서 조금 버셨던 네. 그게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두 자리 한번 찍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후에 좀 내려왔는데 네. 다시 11%대로 올라오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그 공급망의 서플라이 체인이 제일 밑에 단부터 제일 끝에 단까지 쭉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이런 팀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그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지를 앞으로 지켜보시면 그래요. 꽤 가슴 떨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근데 저 LG 하나 고려하냐 어차피 저쪽에 뭐 전문적인 예, 업체로다. 한화가 요즘 눈에 많이 띄더라고. 맞아요. 어떤 뉴스에도 비교적 좋은 뉴스에 하나라는 게 굉장히 많이죠. 전에는 사실 하나 그러면 사실 뭐 별로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 주목받는 회사가 아닌데. 네. 예. 이번에 보니까 빈살만도 보니까 네. 딱 거기 감동관 하나가 있잖아. 부회장. 네? 그죠? 예. 거기가 순서가 아마 처음이 이재용 이재용 부회장, 부회장, 최태원, 부회장, 정의선, 최태원, 그다음에 정의선, 김동관 네 이렇게 번째. 앉아 있다. 그만큼 이제 이 비즈니스가 여러 군데에서 조금 시너지를 내기 시작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예. 이렇게 봐야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셋 다 그렇게 눈에 띄는 회사들은 아니었어요. LG화학이나 고려아이언이나 뭐 한화나 이게 눈에 이게 소비자들한테 눈에 잘 보이는 회사들은 아닌데 그 밑에 단을 좀 기반을 다지는 회사들의 베이스가 네.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인상적입니다. 네. 자, 뉴스 3 이렇게 세 가지 뉴스 에너지 어떤 예. 전환에 주목받는 회사들 이야기가 좀 해봤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드.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